나는 항상 생각했다. 가족이란 영원한 피난처라고. 어릴 적부터 언니는 내 영웅이었다. 그녀의 미소가 세상을 밝히는 태양 같았고 나는 그 그림자에서 자랐다. 하지만 그날 세찬 비가 내리는 서울의 거리에서 모든 게 무너졌다. 동생아,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물에 흠뻑 젖어 얼굴에 달라붙었고 메이크업이 번져 검은 선처럼 흘러내렸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문을 열고 그녀를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 순간 나는 여전히 그 순수한 동생이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바보 같은 여자. 그날은 2023년 여름, 장마철이었다. 나는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홀로 살았다. 직장은 안정적이었지만 월급은 늘 빠듯했다. 언니는 달랐다. 그녀는 화려한 삶을 살았다. 고급스러운 옷차림, 명품 가방, SNS에 올리는 사진들은 항상 부러움을 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언니를 총애했다. 너는 강하니까 언니를 도와줘. 어머니의 말은 내 삶의 지침이었다. 나는 언니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그녀의 실수를 덮어주고 심지어 그녀의 남자친구와의 싸움을 중재해 주었다. 왜 그랬을까? 가족이기 때문이다. 그게 내 유일한 자부심이었다. 언니가 들어오자마자 나는 뜨거운 차를 끓여주었다.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회사에서 잘렸어. 남편도 떠났고. 돈이 없어. 그녀의 남편은 재벌 3세 출신의 사업가였다. 결혼식은 화려했지만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다. 그는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했고 언니는 그 빚의 희생양이 되었다. 동생아, 너라면 이해할 거야. 우리는 피를 나눈 사이잖아.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움켜쥐었다. 그 손은 차가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여기 있어. 내가 도울게. 그날 밤, 우리는 통곡을 했다. 아니, 언니가 울고 나는 위로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남편의 폭언, 친구들의 배신, 어머니의 무관심. 나는 듣기만 했다. 내 고통은 작았다. 대학 시절, 나는 장학금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로 가족을 먹여 살렸다. 언니의 유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새워 일했다. 그녀가 돌아와 결혼했을 때 나는 축하 선물로 내 첫 월급 전부를 줬다. 고마워, 동생아. 너 없인 못 살아. 그 말은 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하지만 이제 그 따뜻함이 서서히 식어가는 걸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다. 언니는 내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웃었다. 너 덕분에 살았어.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다. 나는 출근 준비를 하며 물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일단 내 카드로 좀 써야겠어. 내 카드는 정지됐어. 나는 웃었다. 그게 무슨 대수겠는가? 가족이니까. 나는 내 신용카드를 건넸다. 한 장, 아니 2장이 필요하면 써. 갚을게.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그 빛이 이제 보니 탐욕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언니는 내 집에 눌러앉았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곧 익숙해졌다. 그녀는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나와 대화를 나눴다. 동생아, 너는 왜 아직 결혼 안 해? 좋은 남자 많을 텐데. 그녀의 말투는 가벼웠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시간이 없어. 언니의 사실, 나는 사랑을 포기한 지 오래였다. 가족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한 대가였다.
언니의 삶은 여전히 화려했다. 그녀는 내 카드로 쇼핑을 했다. 이 옷, 내 스타일에 맞을 것 같아서 샀어. 상점에서 받은 영수증이 쌓여갔다. 100만 원, 200만 원.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그녀가 갚을 테니까. 하지만 서서히 균열이 생겼다. 언니의 전화가 울렸다. 채권자들. 그녀는 문을 닫고 통화했다. 아니, 돈은 있어요. 곧 갚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나는 문밖에서 듣고 있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 카드, 내 이름으로 된 빚.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언니가 왜 그래?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너도 알잖아. 언니는 약해. 내가 도와줘. 그 말은 칼날 같았다. 나는 왜 항상 나일까? 왜 내 삶이 희생의 제물일까? 어느 날 저녁, 언니가 웃으며 들어왔다. 손에 쇼핑백이 가득했다. 동생아, 이거 봐. 내가 좋아할 거야. 가방 안에는 명품 지갑과 화장품. 가격표가 보였다. 500만 원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언니, 내 카드로 산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런데 왜? 갚을게. 그 순간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 인내에 실떴니? 이제 그만해. 나도 힘들어.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 너도 가족이잖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너처럼 약한 내가 아니야. 그녀의 외침이 방을 울렸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가족. 그 단어가 이제 독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언니는 소파에서 코를 골았다. 나는 은행 앱을 열었다. 카드 명세서. 300만 원, 500만 원. 바직은 감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언니의 삶은 내 삶을 삼키고 있었다. 다음 날, 그녀는 더 큰 쇼핑을 했다. 파티 갈 거야. 친구들 만날게. 그녀의 눈은 빛났다. 나는 막을 수 없었다. 아니, 막고 싶지 않았다. 아직은. 하지만 깊은 곳에서 분노가 싹트고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2달. 언니는 내 집을 자신의 궁전으로 만들었다. 내 옷장에는 그녀의 옷이 가득 찼고 냉장고는 그녀의 취향으로 채워졌다. 나는 출근할 때마다 그녀의 미소를 봤다. 동생아, 오늘도 고생해. 그 말은 이제 빈 껍데기였다. 직장에서 동료들은 물었다. 요즘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나는 웃었다. 가족 일 좀요. 가족. 그 단어가 내 목을 조였다. 언니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내 카드 한 장이 한도에 도달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고객님, 지출이 과도합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언니는 알지 못했다. 아니, 모르는 척했다. 그녀는 파티에서 돌아와 사진을 보여줬다. 봐, 재미있었어. 너도 가야 해. 사진 속 그녀는 웃고 있었다. 고급 클럽, 샴페인 잔. 내 돈으로. 나는 물었다. 언니, 일자리는? 그녀는 피했다. 곧 찾을게. 내 덕분에 여유로워. 겨유. 내 삶은 무너지고 있었다. 월세를 밀리고 식비를 아끼고 친구 모임을 포기했다.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언니가 내 돈을. 어머니는 화를 냈다. 너무해. 언니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내가 왜 그래? 그 통화 후
나는 울었다. 왜 나는 항상 악역일까? 어느 날 언니의 전 남편이 찾아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칠었다. 야, 이년아. 돈 내놔. 나는 문을 열었다. 그는 취해 있었다. 눈이 충혈됐다. 언니는 방으로 숨었다. 누구세요? 내가 물었다. 그는 나를 밀치며 들어왔다. 내 언니 빚 5천만 원이야? 담보로 내 집을 잡을 거다. 그의 말은 주먹처럼 날아왔다. 나는 떨었다. 언니가 나왔다. 오빠, 제발. 동생이 무서워해. 그녀의 목소리는 애교였다. 그는 웃었다. 좋아, 내 카드로 갚아. 아니면 그는 나를 노려봤다. 그날 언니는 내 카드로 그를 달랬다. 1천만 원이 내 한 달 월급의 3배. 그 후 언니는 변했다. 아니, 본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동생아, 밥 해놔 이 명령조였다. 나는 순종했다. 왜? 아직도 사랑했으니까. 가족의 끈이 나를 묶었다. 하지만 밤마다 나는 꿈을 꿨다. 언니의 미소가 칼날로 변해 내 가슴을 찌르는 꿈마침에 일어나면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직장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상사가 꾸중했다. 요즘 왜 이래? 정신 차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집에 돌아오면 언니가 기다렸다. 오늘 뭐 사왔어? 배고파. 그녀의 요구는 끝이 없었다. 3달째 되던 날 카드 한도가 모두 찼다. 총 8천만 원이 달러로 치면 12,000달러쯤. 나는 은행에 갔다. 상담원이 말했다. 고객님, 이자만 해도 부담입니다. 파산 신청 고려하세요. 파산. 내 삶이. 나는 울음을 삼켰다. 집에 돌아와 언니에게 말했다. 언니, 이제 그만. 카드 못 써. 그녀는 웃었다. 뭐? 농담해. 너 없이 나 어떡해? 그녀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너는 항상 그래? 약한 척하면서 나 이용하려고. 이용. 나는 소리쳤다. 언니가 나 이용한 거잖아.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안. 동생아.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울었다. 나는 안아주었다. 또다시. 하지만 그 눈물은 가짜였다. 다음 날 그녀는 사라졌다. 소파 위에 편지 한 장. 동생아, 미안해. 내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었어. 빚은 갚을게. 사랑해 이 사랑. 그 단어가 메스껏 느껴졌다. 나는 카드 명세서를 봤다. 마지막 거래, 비행기 티켓, 제주도로. 그녀는 도망쳤다. 내 돈으로.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가족의 배신. 그 고통은 뼈를 갉아먹는 독이었다. 왜 나일까? 왜 항상 나? 통화 기록을 봤다. 그녀는 어머니와 통화했다. 엄마, 동생이 도와줘. 나 이제 괜찮아질 거야. 어머니의 대답. 그래, 내가 제일 소중해. 내 가슴이 찢어졌다.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어머니는 끊었다. 내가 과민해. 과민? 나는 미쳤다. 거리를 나섰다. 비가 다시 내렸다. 그 비가 내 눈물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 빚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내 삶은 이미 끝났다.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집중 안 돼. 미안. 상사의 말은 차가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세상이 저기였다. 언니의 옷을 태웠다. 불꽃이 춤췄다. 그 불길 속에 내 분노가 타올랐다.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멀리 갔다. 나는 혼자였다. 그날 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법적으로, 감정적으로. 이 고통을 끝내야 한다. 파산 신청을 했다. 변호사를 만났다. 가족이라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고소. 언니를, 어머니가 알면? 나는 망설였다. 대신 빚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뛰었다. 편의점 야간, 배달, 청소. 몸이 부서질 듯 아팠다. 매일 밤 집에 돌아와 쓰러졌다. 꿈속에서 언니가 웃었다. 동생아, 고마워. 그 미소가 나를 괴롭혔다. SNS를 봤다. 언니의 계정. 제주도 해변 사진. 새로운 시작. 블레스트 해시태그 아래 좋아요 수백 개 친구들의 댓글. 예쁘다. 언니, 나는 댓글을 달았다. 언니, 빚 갚아줘. 삭제됐다. 그녀는 나를 차단했다. 그 순간 절망이 밀려왔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왜 복수조차 못할까? 거울을 봤다. 눈 밑 다크서클, 마른 뺨. 이 얼굴은 누구의? 내 삶은 언니의 그림자였다. 어머니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여전했다. 화려한 옷차림. 동생아, 왜 그렇게 야위었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언니가 내 돈 8천만 원 썼어.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뭐? 그럴 리 없어. 언니가 왜? 나는 영수증을 보여줬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오해한 거야? 언니는 착해, 착해. 나는 소리쳤다. 엄마, 나도 내 딸이야. 왜 항상 언니만? 어머니는 일어났다. 너무해. 나갈게.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다. 가족이란 이렇게 잔인한가? 그 후 나는 어머니를 끊었다. 전화 안 받고 메시지 무시. 세상이 조용해졌다. 하지만 고통은 더 커졌다. 빚 상환액이 매달 200만 원. 나는 먹을 걸 포기했다. 라면으로 버텼다. 이웃이 물었다. 요즘 소리 안 나네. 혼자 사. 나는 웃었다. 네, 혼자. 그 단어가 이제 안도였다. 언니의 소식을 들었다. 공통 친구로부터. 언니, 새 남자 만났대. 부자래, 부자. 내 돈으로 산 옷을 입고? 분노가 끓었다. 나는 그녀의 새 계정을 찾았다. 비공개지만 해킹 앱을 샀다. 불법. 상관없었다. 이제 나의 전쟁이었다. 계정 안을 봤다. 그녀의 삶은 완벽했다. 여행, 파티, 럭셔리. 내 빚으로. 나는 스크린샷을 찍었다. 증거. 변호사에게 보냈다. 고소 진행하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가족이라 재판이 길어질 수 있어요. 길어져도 좋다. 나는 기다릴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내 내면이 변했다. 약함이 강함으로, 고통이 무기로.
직장을 다시 찾았다. 작은 회사, 낮은 월급. 하지만 내 거였다. 더 이상 희생 안 한다.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익명으로. 빚 갚아. 안 그러면 다 까발린다. 그녀의 답, 없음. 하지만 다음 날 그녀의 포스트가 변했다. 어려운 시기. 지지 부탁해 연기였다.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이 게임, 이제 내 차례였다. 재판 날짜가 잡혔다. 어머니가 알았다. 전화가 왔다. 동생아, 왜 그래? 언니 울어. 나는 차분히 말했다. 엄마, 나도 울었어. 오랫동안 애 통화가 끊겼다. 그날 밤 나는 잘 잤다. 꿈이 없었다. 복수의 맛은 달콤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언니의 새 남자가 그녀를 버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빚 때문에. 나는 알았다. 그녀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내 고통처럼.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이게 공정이었다. 아니, 정의였다. 가족의 이름으로 한 배신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은 차가웠다. 언니는 변호사를 데리고 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고개를 피했다. 동생아, 그녀의 속삭임이 들렸다. 나는 무시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피고소인의 카드를 무단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나요? 언니의 변호사가 나섰다. 가족 간의 대출입니다. 합의하에 거짓말. 나는 증거를 제출했다. 영수증, 통화 기록, SNS. 법정이 조용해졌다. 언니가 울었다. 미안해. 힘들었어. 변호사는 물러섰다. 어머니가 증인으로 불렸다. 그녀는 떨며 들어왔다. 딸이 왜 그래요? 가족인데.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의 재정 상태를 아셨나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언니가 착해서. 나는 웃음이 나왔다. 착해. 재판 중간 나는 증언했다. 저는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언니의 유학, 결혼, 이제 빚까지. 하지만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제 삶을 돌려주세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법정이 숨을 죽였다. 언니가 소리쳤다. 너는 항상 질투했어. 내가 왜 성공했는지 알아? 너처럼 포기 안 해서 성공. 그녀의 성공은 내 피로 물든. 재판은 길었다. 3번의 심리. 매번 언니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동정하지 않았다. 내 눈물은 더 많았다. 친구가 말했다. 너 강해졌어. 강해? 이건 생존이었다. 빚 일부는 언니가 갚아야 했다. 판결 5천만 원 배상. 나머지는 내 목. 하지만 승리감은 없었다. 오히려 공허. 가족이 산산조각 났다. 어머니는 나를 피했다. 너 때문에 집안 망쳤어. 망쳤어? 이미 망가졌었다. 언니가 감옥에 갔다. 사기죄로 6개월. 그녀의 새 삶은 끝났다. 남자가 떠났고 친구들은 사라졌다. 나는 그녀를 면회 갔다. 철창 너머 그녀는 초췌했다. 동생아, 용서해줘. 그녀의 손이 창을 짚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언니, 용서는 안 해. 하지만 이해해. 내 고통이 내 고통을 만들었으니까. 이 그녀가 울었다. 나 잘못했어.
엄마도 미안해할 거야, 엄마. 그 이름이 아팠다. 나는 일어났다. 언니, 잘 살아. 이제 나 혼자 할게. 집으로 돌아와 나는 청소했다. 언니의 흔적을 지웠다. 새 가구를 샀다. 내 돈으로. 직장에서 승진했다. 잘했어, 상사의 말,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하지만 밤에 고독이 찾아왔다. 가족 없이 사는 삼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나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이 답이 없었다. 그게 끝이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쓰디썼다. 언니는 나왔다. 그녀는 변했다. 일자리를 찾고 빚을 갚기 시작했다. 가끔 메시지, 동생아, 건강히 지내 나는 읽고 지웠다. 더 이상 필요 없었다. 내 삶은 이제 내 거였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 상처가 남았다. 가족의 상처는 영원하다. 어느 비 오는 날, 나는 우산을 들고 거리를 걸었다. 그 비가 씻어주는 듯했다. 과거의 더러움을. 나는 멈췄다. 커피숍 앞 안에서 웃는 사람들이 보였다. 나도 웃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맴돌았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아니, 시작하려 했다. 나는 이사했다. 강남의 작은 스튜디오, 월세가 비쌌지만 내 공간이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그 물결처럼 내 마음도 흘러갔다. 직장은 바빴다. 마케팅 팀장. 젊은 동료들이 따랐다. 선배, 멋져요. 그 말들이 치유였다.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언니의 울음, 어머니의 배신. 나는 상담을 받았다. 심리상담사. 당신은 트라우마예요. 가족 상처는 깊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극복하나요? 그녀는 말했다. 용서가 아니라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주기. 쉽지 않았다. 언니의 배상금이 들어왔다. 3천만 원 나는 저축했다. 여행을 갔다. 제주도. 아이러니하게. 해변에서 나는 울었다. 왜 나한테 그랬어? 바다가 답했다. 파도 소리. 그 소리가 위로였다. 돌아와 나는 데이트를 했다. 회사 동료. 너 예쁘네. 그의 말, 나는 웃었다. 하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다. 신뢰가 깨졌다. 천천히 가자. 내가 말했다. 그는 이해했다. 어머니의 소식을 들었다. 병원. 암 초기. 친구가 전화했다. 가봐. 나는 망설였다. 가면. 용서. 아니. 나는 갔다. 병실 문 앞에서 다리가 후들거렸다. 안으로 들어가자 어머니가 누워 있었다. 동생아,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앉았다. 엄마는 침묵. 그녀가 말했다. 미안해. 언니만 봤어. 너도. 아팠구나. 눈물이 흘렀다. 내 눈물. 엄마, 나도 미안해. 하지만 이제 그녀가 손을 잡았다. 알아. 용서 안 해도 돼. 그냥. 와줘서 고마워. 그 손은 따뜻했다. 오랜만에. 언니가 왔다. 병실에. 그녀는 여전히 초췌했다. 엄마, 동생 왔어. 어머니가 웃었다. 우리 셋, 가족.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대화는 어색했다. 요즘 어때?
언니가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잘 살아. 너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빚 갚고 있어? 새 일자리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더 이상 증오 없었다. 피로가 사라진 자리에 무관심이 있었다. 어머니의 치료가 시작됐다. 나는 비용을 도왔다. 내 돈으로. 하지만 조건, 언니도 도울 거야.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게 우리의 새 시작이었다. 아니, 휴전.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다. 상처는 흉터로 남았다. 하지만 살 수 있었다. 어머니가 퇴원했다. 집으로. 우리 셋이 모였다. 식사, 어색한 웃음. 이제 가족이야.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가족. 그래, 하지만 내 방식으로. 그 후, 나는 연애를 이어갔다. 결혼. 아니, 아직. 하지만 가능성을 봤다. 언니와는 가끔 통화. 동생아, 건강히. 너도 그게 다였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교훈은 남았다. 가족도 배신한다. 그래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비가 오는 날, 나는 창가에 섰다. 우산 없이 비가 얼굴을 적셨다. 그 비가 자유였다. 시간이 흘렀다. 1년 내 삶은 안정됐다. 승진, 연인, 친구들. 하지만 깊은 곳, 빈 공간이 있었다. 가족의 빈자리. 어머니의 건강은 좋아졌다. 정기검진. 언니는 새 삶을 살았다. 작은 카페 운영. 손님 많아 이 그녀의 목소리 밝았다. 나는 방문했다. 카페는 아늑했다. 언니, 잘 됐네. 그녀가 커피를 내줬다. 내 덕분이야. 이 덕분? 나는 웃었다. 아니, 내 노력. 하지만 과거가 스쳤다. 카페 벽의 사진. 우리 어린 시절. 웃는 얼굴. 그 사진이 아팠다. 저거 치워. 내가 말했다. 언니가 물었다. 왜? 추억이 싫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치웠다. 그게 우리의 관계였다. 과거를 지우고 현재를 사는. 어머니의 생일, 모임. 선물. 나는 꽃다발. 언니는 케이크. 어머니가 울었다. 고마워, 딸들아. 우리는 안아주었다. 하지만 내 포옹은 가벼웠다. 더 이상 깊지 않았다. 연인이 물었다. 가족과 왜 그래? 나는 설명했다. 상처가 있어. 그는 안아주었다. 이해해. 그 안기가 치유였다. 우리는 여행 갔다. 부산. 바다. 사랑해. 그의 말, 나는 처음으로 믿었다. 신뢰가 돌아왔다. 결혼 이야기 나왔다. 준비됐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언니의 위기가 왔다. 카페 파산 위기. 임대료 밀림. 그녀가 전화했다. 동생아, 도와줄 수 있어. 나는 멈췄다. 옛날 같으면 예스. 하지만 이제. 언니, 은행 대출 받아. 나 못해. 그녀의 침묵. 알았어. 미안. 통화 끊김. 다음 날 어머니 전화. 언니가 울어. 내가 왜? 나는 차분히. 엄마, 나도 한계 있어? 언니 스스로. 어머니 한숨. 그래. 내가 맞아? 언니가 극복했다.
투자자 찾음. 카페 살았다. 그녀의 메시지, 고마워, 조언해줘서 조언. 나는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녀가 변했다. 강해졌다. 나처럼. 그게 아이러니였다. 내 복수가 그녀를 키웠다. 내 결혼식. 어머니 왔다. 언니도. 예뻤 언니의 말, 나는 웃었다. 고마워, 사진 찍을 때 어색함. 하지만 웃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다. 그래도 있다. 밤에 남편 안고. 행복해. 응, 진심. 하지만 가끔 비 오는 소리 들으면 그날 생각난다. 문 두드리는 소리. 이제 그 소리는 두려움 아니다. 교훈이다. 아이 낳았다. 딸, 이름, 희망. 작은 손이 내 손 잡았다. 엄마, 그 말에 눈물. 내 어린 시절, 어머니의 무관심. 나는 다르게 할 거다. 매일 안아주고, 듣고, 사랑. 언니가 보러 왔다. 귀여워, 그녀가 안아들었다. 언니, 조심해. 이 내 목소리 날카로웠다. 그녀가 웃었다. 알아. 나도 변했어, 변했어. 나는 지켜봤다. 그녀의 손길 부드러웠다. 어머니가 아이 돌봤다. 할머니가 해줄게. 그녀의 미소. 과거 상처 입힌 듯, 하지만 나는 잊지 않았다. 경계. 가족 모임 늘었다. 명절. 바비큐. 웃음소리. 하지만 내 안, 벽 있다. 언니가 물었다. 아직도 미워. 나는 솔직히. 미움은 아니야. 조심할 뿐. 그녀 고개 끄덕. 이해해. 내가 잘못했으니까. 직장 생활. 엄마 되면서 더 바빴다. 프로젝트 성공. 상사 칭찬. 내 덕분이야. 집에 돌아와 아이 안고. 이게 내 승리. 과거의 나, 희생자. 지금의 나, 주인공. 언니의 새 소식. 결혼. 평범한 남자. 행복해. 내가 물었다. 응애, 내 덕분에 깨달았어. 이 깨달음. 복수의 선물. 나는 웃었다. 잘 살아. 비 오는 날, 아이와 산책. 우산 쓰고. 엄마, 비 재미있어. 아이 웃음. 나도. 그 비가 씻어준 모든 걸. 하지만 깊은 밤, 생각한다. 만약 그날 문 안 열었다면? 후회. 아니. 그 고통이 나를 만들었다. 강하게. 세월이 흘렀다. 희망이 학교 갔다. 엄마, 친구 많아, 자랑. 나는 안아주었다. 잘했어. 언니의 딸도 태어났다. 사촌. 모임. 아이들 놀고, 어른들 대화. 요즘 어때, 언니? 바빠. 너는? 카페 잘 돼, 평화. 하지만 가끔, 균열, 어머니가 언니 편들 때, 언니가 먼저 물어봤어. 나는 침묵. 더 이상 싸움 안 해. 내 에너지, 가족 아닌 내 삶에. 남편과 여행. 유럽. 사랑해. 그의 키스. 나는 자유로웠다. 과거가 멀어졌다. 언니의 위기 다시. 남편 사고. 병원. 그녀 울었다. 동생아, 도와줘. 나는 갔다. 괜찮아질 거야. 비용 도움. 하지만 조건, 스스로 서. 그녀 고마워.
내가 가르쳐줬어. 어머니 병제발. 우리 둘, 병실. 엄마, 사랑해 언니와 함께. 어머니 미소. 고마워 그녀 떠날 때 우리는 안아 울었다. 장례식. 그 비가 애도. 유산. 공평히 나눔. 돈 아닌 사랑. 이제 우리 둘, 언니와 동생아, 미안. 언니, 괜찮아 이용서? 아니, 받아들임. 아이 키우며 나는 가르쳤다. 가족은 소중하지만 자신 먼저. 희망 성장. 10살 엄마, 가족이란 물음. 나는 생각했다. 서로 지키는 거야? 하지만 자신도 그녀 고개 끄덕. 언니의 딸과 놀아. 사촌 사랑. 내 책 썼다. 자전적. 배신의 베스트셀러. 인터뷰. 고통이 강함졌어요. 언니 봤다. 자랑스러워 그녀의 말. 남편과 은퇴 계획. 여행. 삶 만족. 언니와 와인. 그날 후회. 응, 하지만 너 덕분에 우리는 토스트. 미래에. 비 오는 밤, 창가. 회상. 고통, 사랑, 성장. 모든 게 같이 늙었다. 회색 머리. 희망 결혼. 언니 손녀 봤다. 할머니, 예뻐, 웃음. 죽음 앞 병상. 가족 모임. 사랑해 모두. 언니 손잡음. 고마워, 동생아 오 눈물. 마지막 생각. 그 비, 내 삶의 시작. 배신이 아닌 각성. 지금 당신은 후회하나요? 가족을 위해 희생한 그 모든 게 가치 있었나?